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전업주부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잘 키우고 이제는 편안하게 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삶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이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조용했던 집안이 그래서 다시 북적이게 되었답니다. 사실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쭉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어요. 능력 있었던 전문직 남편과 넉넉한 시댁 덕분에 어렵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 존중해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전업주부였던 저의 시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주셨어요. 남편 또한 저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했고, 전 그런 좋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역시 크게 사고치는 것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세 아이 모두 해외 유학을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각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죠. 그렇게 탄탄대로 흘러갈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고난은 있었어요. 자식이야 평생을 함께 해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이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는 절대 간섭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들은 그런 제가 만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큰 며느리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전 큰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첫째 아들이 젊었을 때 해외에 살면서 현지 여자와 결혼을 했었고 맞지 않아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실 때문에 전 큰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더 잘해줬고 살림에 서툰 큰 며느리 대신해서 살림도 도맡아 해줬죠. 어머님, 이번 주에 저 제 친구들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혹시 저번에 해주신 음식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힌다고 엄청 칭찬했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이고, 어쩌지? 내가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니까 맛있는 곳에서 주문해서 먹으렴. 내가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중요한 약속이라서 말이야. 여기 근처에 저번에 오픈한 레스토랑 있지? 거기서도 음식들 준비해준다고 하던데 내 친구도 손주 돌잔치 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봐 줄까? 어머님, 직접 만든 음식이랑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이랑은 다르죠? 아, 어쩌지?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이 났는데 어머니 음식 엄청 맛있다고 제가 다 말해놨는데요. 어머님, 그냥 그 약속 안 가시면 안 돼요? 저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이웃남이랑 결혼했다면서 다들 뒷얘기하길래 결혼 잘한 거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난감하겠구나. 내가 약속 한번 미뤄보던지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생각을 거기까지 못했구나. 늘 항상 감사한 거 알고 있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고. 그럼요, 어머님.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전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속도 너무 상하고 저희 집에서도 너무 속상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어머님께서 잘해주시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첫째 아들의 이혼 경력은 저에게도 큰 약점이 되었고 어쩐지 큰며느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속상해했던 건 바로 막내딸이었는데, 막내딸은 모든 상황을 곁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더 속상해했죠. 하루는 첫째 며느리 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고 나오는데, 딸이 근처에 있다면서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또 큰오빠네 집에 갔다 왔어? 아, 이제 거기 가지 말라니까. 큰오빠가 알아서 도우미 아줌마들도 부르고 한다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집안일을 해줘? 솔직히 말해서 언니도 오빠 이혼한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왜 이혼했는지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오빠를 죄인으로 만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도 계속 그 집 가서 죄인처럼 시키는 거 다 하고 오는 거잖아.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야 첫째가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찌되었든 이혼한 거잖니. 그 집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이혼한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하니 뒷말하는 것 같던데 그런 말 나오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이번엔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언니가 고마워할 것 같아? 절대 아닐걸? 나는 내가 미국으로 가면 언니가 더 엄마 괴롭힐까봐 걱정돼서 못 살겠어. 언니는 그냥 말로 엄마 조정하는 거라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누가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해. 해도 남편한테 하면 했지. 들어보니까 오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더구만. 엄마 그 집 가서 그렇게 살림해주는 것도 오빠 모르는 것 같던데? 됐어. 괜찮아. 아들만 잘 살면 엄마는 다 괜찮아. 우리 딸 그렇게 바라던 미국 취업까지 하고 엄마가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 아빠도 은퇴하시고 이젠 엄마도 아빠랑 편히 잘 지내야지. 그전까지만 아들네 집 조금만 도와주려고. 며느리도 나름 힘들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돼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딸은 미국에 취업이 되었고 얼마 안 있다가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딸은 큰며느리가 저를 교묘하게 속이며 부려먹는 거라고 말을 했었죠.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미국으로 가고 나면 저 역시 남편과 시골로 귀농해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이라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2명이라 며느리 둘이서 잘 맞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2며느리는 정말 잘 맞는 듯 했고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들만 시댁에 있을 때랑 아들들과 함께 올 때랑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휴일에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다 같이 온다고 했지? 그래도 집에 오는데 오랜만에 너희들 먹고 싶어 하는 거 챙겨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이야. 둘째랑 같이 있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안하게 말해봐.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이번에는 너희들 먹고 싶은 걸로 준비하려고. 아,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 저희 해산물 좋아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새우나 게 이런 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해산물 다들 좋아하잖아요. 요즘 또 해산물이 신선하고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번에 모임할 때 괜찮았다고 하던데 제가 사갈까요? 아니야. 내가 장 보러 온 김에 사지 뭐. 근데 첫째 너 해산물 잘 못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래서 예전에 해산물 절대 올리지 말라고
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맞출 필요 없어. 다들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이번에는 너랑 둘째랑 먹고 싶다는 거 해서 먹자. 아니에요. 저도 해산물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해서 먹는 게 귀찮고 불편해서 그렇죠. 다듬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다듬어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 같이 모이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머님, 이번 주에는 해산물 먹는 걸로 알고 갈게요.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신혼 초에 며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아들이 해산물만 아니면 된다면서 말을 해줬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해산물을 먹겠다고 하니 조금 의아했지만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들이 오던 날 집으로 들어오던 아들은 경악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 지금 해산물 준비한 거야? 아, 엄마, 지금까지 안 그러다가 왜 그래? 내가 해산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 알레르기 있는데 한 번을 준비 안 하다가 어떻게 다 같이 모이는 날 이렇게 준비를 해? 재수 씨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아, 어쩌지? 이거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 알레르기라니? 아니, 내가 저번에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걔랑 새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준비한 건데. 어머, 둘째도 알레르기 있니? 내가 그건 몰랐네. 아유, 어쩌지? 내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아니, 큰애야, 그때 해산물 괜찮다고 한 거 아니었니? 네? 아, 어머님, 제가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 한 건데? 어머님, 설마 제가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괜찮다고 말을 했겠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 해산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동안 저 때문에 해산물 못 먹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도련님도 해산물 좋아하고 저희 며느리들 빼고는 다들 해산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뭔가 착각하셨나 봐.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어? 엄마가 잘못 들었나 보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먹어요. 엄마 고생했는데 이건 와이프랑 재수 씨가 알레르기 때문에 아예 손도 못 대는 음식이라서 오늘은 못 먹겠어. 엄마 요즘 진짜 왜 이래? 어디 안 좋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래?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원래 식구들은 해산물을 워낙 잘 먹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첫째, 둘째 며느리 모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전혀 손도 대지 못하는 음식이었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그 앞에서 계속 따져 물을 수 없어 지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니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뒤늦게 아들이 연락을 해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했었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나 할 말 있었는데 혹시 와이프한테 일 안 할 거냐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어? 아,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좀 서운해해. 이번에 엄마가 자기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음식 그렇게 준비한 거라고도 생각하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 안 가고 싶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분명히 내가 첫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준비한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알레르기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냥 네가 싫어한다고 했어서 그동안 준비를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알레르기 때문인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취업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첫째가 나랑 커피 마시다가 먼저 한 얘기였는데, 그냥 일하고 싶으면 해도 좋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하대? 엄마, 솔직히 나야 엄마지만 와이프는 시어머니잖아. 엄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엄마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더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지? 엄마도 며느리였잖아. 와이프도 그간 우리 집에 잘하려고 했고 엄마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데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많이 참았거든. 이번엔 좀 이해해줘. 그나들이 하는 말은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며느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고 아들은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죠.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레르기 있는 해산물을 떡하니 차려둔 걸 보고서는 아들들도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억울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린 자식들, 가정이 더 우선이라 생각을 해 참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귀농을 준비하던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던 와중에 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 혹시 애들한테 일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해. 애도 없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일도 그만둬 버리고 그렇다고 살림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못마땅하긴 했지만 어쨌든 걔네들 가정이니 내가 뭐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혹시 당신이 한번 얘기 꺼낸 적 있어? 아니요. 갑자기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직장 그만둔 것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들들만 벌어서 살만하니까 그런 거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일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며 당신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우연히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랑 밖에 나갔다가 밥을 먹는데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며느리들 일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이제는 일 그만둔 지 꽤 돼서 경력 단절이라 받아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우리 귀농하는 거 듣고서는 그 비어있는 상가 자리 있지? 거기 자기들 샵 차리겠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자기들이 일하면 좋아할 거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는데 일을 해라 말아 할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나조차도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걔네들한테 일하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귀농 준비를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자식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들이 대동해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면서 말을 꺼내왔던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전 며느리들에게만 나쁘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남편은 비어있는 상가를 공짜로 쓰게 해주었고 두 며느리는 그곳에 샵을 차려 운영했어요.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 나서도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종종 저에게 맡기곤 했죠.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맡기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맡겼던 날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며 가게를 봐줬었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그런지 며느리들은 저를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큰 며느리가 급하게 일이 생겼다면서 잠깐 저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다가 제가 아들과 통화하다 가게에 있다고 말을 하자마자 나타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남편한테 제가 가게에 맡겼다고 말했어요? 아,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나온 거라서 왜 가게에 있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몇 시간 있다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는 그냥 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가게에 있다는 거 말한 것뿐인데 뭐 중요한 거 갔다 온 거니? 아들이 알면 안 되는 곳이야? 난 그런 줄은 모르고 그냥 어디 있냐고 하길래 가게에 있다고 말한 것뿐이야. 잠깐 너 볼일 보러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별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깐요. 어머님,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남편한테 비밀이었는데 어디 다녀왔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어머님, 그냥 잠깐 여기 지나가다 들렸던 거라고 좀 나중에 남편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원래 남편은 모르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함부로 얘기하셔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어머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요구했고 하루 종일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며느리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들은 혹시 제가 며느리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감시하러 자주 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며느리가 저에게 부탁을 한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굳이 찾아온다고 말을 꺼냈던 것 같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며느리들과 그다지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병으로 떠난 후에 발생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남아있는 재산은 다 정리를 했고 그 후로는 며느리들 태도가 아예 남이 되었어요. 유산 분할도 다 하고 나니 며느리들은 집에 오질 않았는데 다만 아들들은 저를 자주 보러 왔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진 못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생신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잖아. 해외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성이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엄마 성이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 이번에 엄마 효도 선물로 우리가 여행시켜 드릴게. 아유, 아니야. 그건 다음에 하자. 나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정신도 없고 성이 보러 미국 가는 건 좋지만 아직까지는 마음도 그렇고 집에 좀 남아있으려고. 아버지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행 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네. 그래 여보.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 언어부터가 문제인데. 요즘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여행을 어떻게 해? 그냥 다음에 국내 효도 관광 보내드리면 되지. 그렇죠, 어머님? 맞아요, 형님. 어머님이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그냥 어디 안 가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아주버님도 너무 어머님 혼자서 이것저것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혼자 가세요? 아무리 아가씨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인데. 그렇지. 우리 남편이 좀 그런다니까. 해외여행은 아무나 가나? 그것도 다 영어가 돼야 가는 거지. 입국 심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려고
자꾸 해외여행을 갔다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여행을 보내주겠다던 아들의 말에 며느리들은 무슨 여행이냐면서 비웃기 일쑤였어요. 그나마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는 저에 대한 무시는 적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자신들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며 치켜 세웠죠. 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은 모두 구닥다리로 취급했어요. 저번에 보내준 고기는 먹었니? 저번에 선물 들어온 게 있었는데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나눠서 보냈어. 소고기 질이 정말 좋더라. 거기 같이 보낸 소스 있지? 요즘은 그렇게 소스까지 다 챙겨서 파는 것 같더라고. 아, 어머님, 요즘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라고 해도 신선하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렇게 포장해서 며칠씩 밖에 있던 게 맛있겠어요? 뭐, 어머님이야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겠지만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고기도 좀 질기고 소스도 별로고 다음에는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가 원래 먹던 곳에서만 먹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그렇게 보내봤자 안 먹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고 말이라도 해주시고 보내시지. 저희가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도 없이 그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저희니까 그렇게 해도 참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어머님처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남편이랑 한바탕 하지.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니? 아니, 나는 아들들한테 전화했더니 다들 좋다고 보내달라고 하길래 보낸 건데 애들이 너희한테 말을 못했나 보구나. 다음에는 너희한테 직접 연락할게. 그래,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건 너희들인데 바로 전화를 할 걸 그랬나 보다. 왜 전화를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보내시지 말라고요. 저희 알아서 음식 잘 챙겨서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보내시고 저희 눈치 보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동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머님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저를 생각하는 효부가 따로 없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며느리들의 무시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을 때쯤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휴가가 있었던 달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명절날 시간 맞춰서 온다던 딸은 명절 당일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오빠들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다는 딸의 말을 듣고선 아들들에게는 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네들이 오고 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들들이 잠깐 모두 외출한 사이 며느리들은 다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 앞에서 외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고 한편으로는 딸이 혹시라도 이 모습을 볼까 걱정됐죠. 역시나 딸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고 갑자기 안방에서 나오는 딸을 보며 며느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니, 말이라도 해주지. 깜짝 놀라게.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너무하신다.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까 방금 온 거죠? 언니네는 여전하네요. 여전히 개념 없고 여전히 무례하네요.
오빠네 없다고 이런 거죠? 그동안 참 여우짓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겠어요. 엄마, 하버드 졸업 30주년 동문회 이번에 엄마 가시죠? 미국 여행 온다는 날짜랑 겹치지 않아요? 아, 맞다. 아까 언니들 하는 얘기 쭉 들어봤는데, 이가 원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하느라 제가 좀 애먹었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갑자기 와서는 무례하고 개념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했다고? 그리고 하버드 졸업이라뇨? 어머님 고졸 아니세요? 아, 여기서는 고졸이죠. 대학은 하버드로 가셨으니 모르셨나 봐요. 엄마랑 아빠 하버드에서 만나셨는데 오빠들이 거기까지는 말 안 했나? 문법이며 단어며 다 틀려서 둘이서 대화하면 뭐 영어 실력이라도 좀 늘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 개무시하면서 자존감이 좀 올라가나? 이거 오빠들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사실 전 남편과 미국에서 처음 만났어요.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었고 좋으신 분들이라 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서는 제대로 사회생활도 안 했으니 자식들도 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점이었죠. 며느리들은 딸의 말에 사색이 되어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명절 끝날 때까지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들만 아침 새벽부터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저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가 진짜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셔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성희가 저희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을 거라고. 괜찮아. 엄마는 아들들이 행복하게 가정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았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너희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 일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동안 와이프가 엄마한테 잘했다는 것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정말 너무 죄송해요. 성이 아니었으면 저희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저희 위해서 참았던 거 이제야 알았어요. 사실 전 큰아들은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둘째 아들도 결혼 후 잘 가정을 꾸려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참아냈었던 거였어요. 물론 저에게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만 참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니 며느리들은 앞으로 달라질 수 없었던 애들이었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큰아들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고 동네 사람들이며 지인들이 큰 아들에게도 큰 며느리에게 잘해한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핑계로 큰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퇴근 후까지도 아들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더군다나 월급은 며느리가 관리를 하면서 한 달에 15만 원 용돈만 받고 살았던 거였죠.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꾸며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둘째 아들은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두 아들은
이혼을 선언했고,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저에게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님, 아들이 또 한 번 이혼하는 걸 원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한 번만 남편한테 말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저도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단지 형님한테 어머님이 장난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는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이렇게 하면 어머님 휘어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진짜 남편이랑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뭐? 내가 시켜? 내가 언제 시켰어? 네가 어머님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말해준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어머님, 제 얘기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네가 시켰잖아.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다 시켜놓고서는 이제 와서 발뺌이야? 아주버님 이혼한 거 동네방네 소문낸 것도 너면서? 어머님, 저 사람이야말로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니까.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다들 그만해. 나는 너희들이랑 화해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그동안 너희들 무례하게 굴었던 거 나 앞으로 다 잊을 거야. 더군다나 너희도 그냥 잊고 살 거니까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야. 아들들이랑 이혼을 하건 말건 그건 아들들이랑 결정할 문제니까 헤어지지 않고 싶거들랑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니들 남편이랑 얘기해. 남편들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죠. 어머님이 한 번만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지금 남편들이 소송까지 한다면서 가게도 못 열게 하고 저희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너희 그거 몰랐구나? 니들 그 가게 네 남편들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야. 어디서 남의 건물에서 함부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 지금까지 공짜로 운영했던 거 싹 다 비용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썩 나가! 제 앞에서까지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허무하고 황당했어요. 며느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샵이 있던 건물도 사실 아들들에게 증여해 주려고 했지만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돈이 참 뭐길래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겠다는 아들들의 결정이 섣부른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절 찾아온 며느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들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두 며느리들이 샵을 저에게 맡기고 그동안 유부남, 유부녀, 사교 모임에 나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그동안 무상으로 샵 대여해준 임대료 비용까지 싹 다 청구해 받아내었어요. 아들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며느리들이 잘못 전한 말들을 다 해명했고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죠. 폭풍 같았던 일들이 지나가고 독립한 두 아들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귀농을 하려던 저도 지금은 계획을 멈췄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자식들이 되었죠. 저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고 집안 살림이며 모두 아들들이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 뒤에는 감독처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딸도 있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희 가족은 다시 한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일이 무조건 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인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결혼을 하기 위해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좋은 분위기 속에 큰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고 벌어졌어요. 그 사람과 둘이서 잠깐 공원에 들려 집에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잠깐 나누고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왔더라고요. 좋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부모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들과 등을 돌리고 몇 년간 얼굴을 안 보고 살았었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해 집안 분위기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기분으로 부모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모든 걸 망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눈치도 없는 언니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네요. 너는 오래간만에 언니 얼굴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난리치고 몇 년 만에 나타나 놓고 반갑게 맞아달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나는 지금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고 있다고. 아빠는 왜 언니를 집으로 들인 거예요? 소금이나 한 바가지 부어버리셨어야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형부는 안 데리고 왔나 봐?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찾아온 이유가 돈 좀 달라고 찾아온 거란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맞는 거니? 네가 먼저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우선 아니겠어?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건데 무슨 용서야? 나는 딸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산지 오래야. 네가 먼저 인연을 끊자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너한테는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벼서방한테도 꼭 그리 전해라.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내가 그래도 큰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수 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먼저 찾아왔다는 건 그래도 다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건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서운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러니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거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얘기한 금액 맞춰주세요. 아빠, 엄마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언니가 저희 가족과 몇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형부한테 문제가 컸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는 언니의 잘못된 행동이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어 버렸죠. 형부는 언제부터인가 노름에 빠져서는 언니 모르게 집까지 홀라당 해먹어서는 저희를 속이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나왔다는 명분 하나로 분명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는데 형부는 다른 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언니가 난리를 쳤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한테는 형부가 노름을 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아빠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느낀 뒤 언니와 형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형부의 양쪽 손에는 한가득 짐이 있었고 부모님 집에 눌러붙어 살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당황하신 부모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자 그제서야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셨죠. 아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는데 당연히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할 두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았었어요. 그리고 형부가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 한마디를 꺼냈었죠. 장인어른, 제가 누구예요? 서울대 나온 남자 아닙니까? 분명 제가 계산한 공식대로라면 많은 돈을 따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자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리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 빚도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집안의 가장인 제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며 일하려고 서울대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돈 한번 만져보려 했던 건데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신세 좀 지려는 거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인생은 파도라잖아요. 쓰러질 때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라고요. 그동안 저를 보셔놓고도 모르세요? 자네가 여태까지 우리를 속여왔는데 더 이상 뭘 믿어 달라는 거야? 인생은 파도?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 줄 알아? 집까지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한테 사업한다고 거짓말로 돈까지 가져가더니 그것도 홀랑 헤쳐먹었으면서 뻔뻔스럽게 이 집에서 들러붙어 살겠다는 말이 정상인가? 너는 꼴의 남편이라고 집안을 말아먹었는데도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었어? 정말 한심하다.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빌려간 돈 다시 가져오기 전까지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알겠니? 서울대 사이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니? 엄마, 우리는 좋아서 이 집에 온 줄 알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거라고요. 이미 시부모님한테 욕 한 바가지 먹고 왔는데 엄마는 그래도 저희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고요. 이 사람이 그냥 재미로 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건데 잠깐 미끄러진 것 뿐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 머리를 믿고 있어요. 언젠가 분명 큰 건 하나 물어올 거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저를 내친 거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어쩜 이렇게까지 매몰차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형부와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욕먹을 행동을 한 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눈에 힘을 주는 모습에 저 또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빠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 이상 참지 않으셨고 결국 아빠가 난리를 치면서 언니와 형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쳤네요. 그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을 끊고 몇 년간 연락 없이 지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두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죠. 엄마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잠 한숨 못 자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도 한동안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술을 드셨죠. 결혼할 사람을 처음으로 인사시켜드린 날이었고
여러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이요, 며칠이 지나고 언니가 정말로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형부와 함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당장 돌아가라며 소리쳤지만 언니는 끝까지 문 밖에서 난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길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셨죠.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인사를 드렸고 아빠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니 그만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지만 형부는 할 말이 있다면서 다짜고짜 거실 안쪽으로 들어와 무작정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언니도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더니 부모님께 서둘러 앉아보시라며 재촉했습니다. 어차피 너 입에서 나올 말이 뻔할 텐데 우리가 왜 자리에 앉아서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표서방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건가? 자네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장모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제가 전부 다 해결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앉아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하죠. 정말 좋은 건수 하나 물고 왔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실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사이 좀 한번 믿어주세요. 이번 일 잘 되면 빌려갔던 돈만 갚겠어요? 그동안 못해드렸던 만큼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드릴 거라고요. 그러니 진정 좀 하시고 저희 말 좀 천천히 들어봐요. 형부는 서류 봉투에 있던 꽤 많은 자료들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점점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형부가 입이 마르도록 정신없이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한다며 저희는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계산 공식까지 꺼내면서 부모님 지갑이 열리게 하기 위해 온 정신을 다해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은 이미 귀를 닫아버리신 상태라 더 이상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네요. 언니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확인했는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해줄 수 없다니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갚았다면 이렇게까지 나왔겠니? 그리고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이미 신용을 잃었는데 무슨 수로 해결을 볼 건데?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래도. 언니와 형부는 돈을 받을 때까지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만나도 저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었어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는 누구 하나 다칠지도 모를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까지 부모님 편에 서서 형부와 언니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얘기했지만 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면서 되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부모님과 저는 너덜거린 상태로 넋이 나가버렸고 형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며
그동안 조사했다던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 고작 한다는 얘기가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적이 흐르던 침묵 속에 엄마는 당장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며 아빠에게 재촉을 하셨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서둘러 정리를 하겠다며 언니 내외와 엮이지 않으려고 이사를 결정하시게 되었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 저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의 상견례는 점점 다가왔고, 저희 가족은 형부와 언니 몰래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집안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현재 닥친 상황에 대해 간섭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언니와 관련된 일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다행히도 이사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막을 수 있었고,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견례 장소에 가기 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잊어버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얼굴로 상견례 분위기를 이끌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형부와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워낙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좀 늦었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이 언니고 이 사람은 재경이 형부예요. 엄마, 설마 저희 온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서운하네.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상견례인데 나도 당연히 참석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서운해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급하게 이사 가시는 것까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큰일을 앞두고 있었으니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요. 동생 결혼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셨던 거구나? 저희도 그 정도는 납득해 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 큰딸과 서로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너희들 잠깐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양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동생 결혼 망치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나오지 못해? 장모님, 저희도 한 식구인데 너무 매몰차게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엄연히 저는 이 집안의 큰 사위라고요. 저도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다고요. 오늘만큼은 저희 휴전하시죠? 형부와 언니는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을 불러 두 자리를 세팅해 달라며 음식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고, 부모님께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지만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터뜨리지 않기 위해 꾹 눌러 참고 계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돌발 상황에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저희 부모님께 괜찮다며 자리에 앉아주길 바라셨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예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으셨고, 형부와 언니는 걸신 들린 것 마냥 앞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정신없이 입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언니가 예비 신랑에게 입을 열었고
다짜고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방금 내기가 잘못된 건가? 확실하게 고졸이 맞는 거예요? 너는 언니가 결혼한 걸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고졸밖에 안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언니는 그래도 네가 명문대 정도는 나온 남자를 붙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다. 언니 봐봐. 너희 형부 서울대 나왔잖아. 거기에다가 대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이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무조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고졸밖에 안 나온 머리로 도대체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꺼내는 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결혼은 무조건 현실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말아먹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학력이 안 좋은 사람 많이 봐왔는데 맨날 생활에 쪼들려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예비 동서인 자네가 고졸이라는 말에 나도 솔직히 표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실망을 했는데 장인 장모님께선 나보다 더 큰 실망을 하셨을 거 아니야. 고졸자가 사회에 나와서 벌어봤자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겠어? 가끔 기름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상상도 못하겠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난감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제발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 망치지 말고 그만 좀 나가주세요. 언니도 나한테 이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돈을 안 주신다고 어떻게 내 인생까지 무너뜨리려 해? 재경아, 진정해라.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집안을 무너뜨릴 정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어?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참고만 있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돈분들께서 너무 인자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당장 머리채 잡고 흔들었을 건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 재경이가 잘 자라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집안의 장녀가 서울대 하나 보고 좋다고 데려와선 결혼하겠다며 들들 볶았을 텐데 마지못해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사위라는 놈이 집도 팔아먹고 거기에다가 사업하겠다며 거짓으로 돈까지 빌려가서는 그것도 홀라당 까먹었는데 뭘 더 빨아먹으려고 초대받지 않은 상견례까지 나타나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어차피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끼리 하던 얘기나 마저 하시죠. 원래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폐기 처분시키는 게 답이라니까요. 언니는 예비 시모의 막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면서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예비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려 하자 시모가 신랑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언니 얼굴에 똑같이 물세례를 퍼부으며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뒤엉켜 언니와 시모가 서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온갖 막말을 주고받으며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데 형부가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는 순간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미 양가 집안 전부 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바닥에 널브러진 소품들이 뒤섞여 버렸고,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급하게 달려와 중재하면서 그제서야 모두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또 다른 전개에 형부와 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배지를 제가 집어들어 예비 신랑에게 건네주는 순간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언니와 형부는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게 왔는데, 김순경,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가 여기 있었어? 오늘 상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경찰? 그게 무슨 말이야? 거절도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한테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희가 경찰이신지도 모르고 너무 들이댔나 보네요. 개념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족의 이미지? 그딴 거 옛날에 갖다 버렸으니까 당장 감옥에 쳐넣으세요. 여기서 난리치고 손해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배상해주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사부인,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난 두 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의 큰 장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들, 일단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는 받아야지.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다들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살다 이런 부류들은 처음 봅니다. 잠깐, 경찰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냥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경찰서까지 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니까. 사람을 몰라볼 수도 있는 거지. 서울대 나온 형부가 경찰서는 무서운가 봐요. 가서 잘못된 건 처벌받고 깔끔하게 해결 보세요.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경찰서 가는 게 두려웠으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형부와 언니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며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상견례장에서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강제 연행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기친 돈은 전부 다 노름으로 탕진을 한 상태였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급격하게 생활이 안 좋아지자 몇 년 만에 부모님 집에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자료들로 또다시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여전히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좋은 머리를 왜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머리가 좋은 형부는 남들과 다른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친 금액의 액수도 상당했었어요. 언니도 형부에게 물들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을 들였다가 잡히게 되고 말았죠.
형부와 언니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지 아직까지도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재판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네요. 저희도 내년에 1월에 결혼식이 잡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더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신랑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네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형부와 언니를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경찰이라서 오히려 든든한 것 같아요. 형부와 언니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에 마음이 놓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아들 조카와 제 딸을 항상 비교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인해 시댁에는 웬만해선 안 가려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만 참석하면서 욕먹지 않을 선까지 도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자 형님과 시모의 눈살은 찌푸려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짜증은 고스란히 남편이 받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시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할 도리만 하게 되니 시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형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조카의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결국 몸을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 큰 장손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할미가 뭐든지 다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전부 다 말하렴. 우리 손자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마. 만약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할미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마. 이런 사고는 우리 장손이 아닌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잖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 윤희가 다쳤어야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대를 이어줄 우리 귀한 장손이 다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정작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쟤는 아직까지도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장손은 이번에 수석으로 채용이 돼서 곧 입사 날까지 잡혔다는데 쟤는 어떻게 그 나이 먹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니?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들여서 인생 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저런 상판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정말 말이 심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윤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장손 이거 받아라. 할미가 이번에 입사 기념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슴 펴고 생활하라고 통장에 3억 넣어놨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모자라면 언제라도 또 얘기하면 이 할미가 통장에 또 넉넉히 채워주도록 하마. 내가 돈 써들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써야지.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어머나, 어머님,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불쑥 내미시면 어떡해요? 3억을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사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회사가 꽤 큰 기업인데 직원들이 다들 잘 사는지 전부 해외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입사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국산차 타봐라.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하차감이라고 들어봤니? 차에서 내릴 때 받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인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좋다. 제 딸한테는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집 먼지 취급만 해놓고 조카한테는 3억이 들어간 통장을 건네줬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막말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도 제 말을 받아치면서 얼굴을 붉혔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집안 싸움이 커져 버렸고 그날 이후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너도 3억이 받고 싶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지금 한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내 버릴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오지.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필요 없잖아. 동서는 존심도 없니? 우리 혁이 쉬어야 하니까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형수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요. 혁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형수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몰라요?
여기서 혁이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편을 들어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서방님네는 그냥 가주는 게 가족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창피하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요. 우리 혁이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그만들 돌아가라. 여기 있어봤자 서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손자 병실에까지 와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래, 당장 나가라. 너도 네 애미 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만년치중생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 끊게 생겼다.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녀딸 하나 낳고 땡쳤으면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 그때 윤희 출산할 때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 출산했던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였네요. 바라시는 대로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보, 윤희야, 가자.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딸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연락수단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고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질려버렸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근처에 친구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이해해 주었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박을 너무 자주 하길래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늦은 저녁 외박을 했던 이유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고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된 터라 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놀란 저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 얼굴빛이 사색이 된 저희 부부는
일단 어떤 남자인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말처럼 진짜 건장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제 딸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결혼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인이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2년 전에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 보고 괜찮냐고 몸 상태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가 현금을 요구했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길래 현금을 빼서 주려는 걸 제 딸이 목격하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금을 건네주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일부러 돈을 갈취하려고 부딪힌 거라며 카페 앞에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을 계획한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줬던 제 딸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2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미 상대 집안에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딸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는데 딸과 만나던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그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거침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벌써 인사까지 드린 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에 더는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둘이 잘 됐으면 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분들께선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 좋게 봐주셨는지 예비 사이가 제 딸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다면서 옆에 꼭 있어줘야 할 배우자감이라며 제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가진 것도 없고 취준생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의 전공이 예비 사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예비 사돈어른이 회사의 경영주라는 걸 밝혔고 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게 된 걸 정리해보면 예비 사돈어른께서 회사의 대표시고 그 밑에서 예비 사이가 경영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제 딸의 전공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곤 하지만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부유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보통 사돈분들 정도의 집안이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을 선호하시지 않나요? 제 딸이 예비 사이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득되는 건 없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거절을 했을 테고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겠죠. 저희 부부는
윤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고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들이 선택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선자리를 추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테고 서로의 성격도 잘 맞다 보니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 일들 또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이쁜 윤희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제 아들과 좋은 궁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자식 교육을 어찌나 잘 가르치셨는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이번 결혼식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력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식 일정까지 잡게 되었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사위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한 날이었는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예비사위 옆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니었었죠.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던 저희 부부는 상당히 큰 건물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한순간에 제 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데 잠깐 쉬고 계시면 금방 나오겠다며 제 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앞에 서 있었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설마 내 장손이 오늘 이 회사에 입사한 날이라서 축하해주러 온 거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 기회에 잘 보이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니?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조카가 오늘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따로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그럼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온 건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만년 취준생인 동서 딸도 일거리 좀 달라고 찾아온 거잖아. 내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내 아들 입사시 끝나고 화장실 청소 일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수석으로 채용이 됐으니 아마 그 정도 힘은 있을 거야. 그 대신
동서도 앞으로는 나랑 어머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할 거야. 토 하나 달지 말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기로 약속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또다시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아들이 입사하는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줘. 잠깐만, 윤희 쟤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청장을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봐 달라고 저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예,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여긴 어디라고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그 서류 가방은 또 뭐니? 너무 오버해서 차려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결국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 소개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을 테고 직행하는 곳은 결국 화장실 변기만 보는 일일 텐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니?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예, 너 지금 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제 딸은 예비 사이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시모를 무시하고 예비 신랑이 들어간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가냐면서 갑자기 뒤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제 딸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던 거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부부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고 형님은 시모 옆에서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모의 흥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소리를 지르자 형님이 저를 밀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형님의 뺨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조카가 중간에서 저와 형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예비 사이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는 짓들입니까? 당신들은 누구길래 남의 회사에서 행패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희야,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이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님, 어머님? 쟤는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쟤도 여기 청소해주는 하청업체 직원 아니야? 그새 남자 하나 꼬드겼어?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내 아들도 꼬리쳐서 데리고 가더니 비는 못 속인다고 남의 회사에서 끼를 부리고 있어? 김대리, 내가 분명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소송 절차 밟으세요. 선처는 조금도 없으니 무조건 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남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다들 얼어 있잖아요. 조카는 제 예비 사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며 경영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형님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렸고 예비사이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 밑에 납작 엎드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예비 사이의 등에 엎였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몸을 실어 예비 사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시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조카가 입사하게 될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 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야 됐고 이 문제로 예비 사이가 많이 화가 났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비 사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비 사이는 수석으로 채용된 조카의 입사를 취소했고 입사 날이었던 중요한 날에 업무를 방해한 시댁 식구들에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와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물리는 바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는지 조카가 앞으로 집안을 살릴 희망이라며 예비 사이의 회사인 IT 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장손의 미래가 집안을 살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소송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 사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 사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안 좋은 싹은 자를 수 있을 때 미리 잘라버려야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제 딸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모의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이 예비 사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